소개받은 스펠리스트 박상훈 성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클린 HL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전환 배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해당하는 솔루션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으로 의학 박사를 했고요. 스펠릭스에서 애널리틱 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24년 정도 AI 관련된 컨설팅하고 솔루션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기반으로 인공지능 컨설팅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제조, 금융, 유통,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수학을 이용한 AI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가장 포커스해서 하고 있는 게 금융유통의 이제 정기 인사 전환 배치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클린 HR을 이용해서 정기 인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수학 기반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는 이제 크게 가리지 않고 제조나 또는 공공, 그 다음에 금융,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클린 HR이라고 하는 전환 배치 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실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정기 인사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해보진 않으셨을 것이고, 또는 이제 대규모의 어떤 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모 은행에서 뭐 600억, 뭐 300억 이런 금융사고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 직무를 오랫동안 하고 그런 것들이 시스테미틱하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공공 분야에서 여러 직무나 그런 사업장을 옮겨가면서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규모의 인사를 하게 되면 이 인사 이동을 하는 그런 업무에 계시는 분들이 1, 2주 이상 굉장히 고된 그런 계획 작업에 매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 인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업무에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인사를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가 끝난 후에도 공정성 이슈가 다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 나보다 실제로 평가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장소에 갔다든지 아니면 나만 실제로 내 집하고 먼 곳에 발령이 났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인사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발령 후에도 조정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크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발령이 난 다음에 왜 발령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사 간 그런 어떤 분쟁 상황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이동이 일어나더라도 각 사업소나 영업점에 영업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는 더 나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각 개인에 대한 만족도도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업 또는 사업소 또는 개인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서로 컨플릭트 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량화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방법이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런 정량화된 방법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조직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개인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근거리 사업소에 배정을 하기 위한 이동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만 명과 수백 개, 수천 개의
작업장에 대한 크로스에 대한 이동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수의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이동 배치가 기존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인사 기간이 줄어들어야 사실은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립 시간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인사 기준에 대한 어떤 표준화 작업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실에서의 어떤 인사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크라이테리아를 기반으로 한 인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영업점의 영업력 유지를 위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개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의 그 정확 점수를 평준화한다든지 아니면 개인별 어떤 근무 만족도를 극대화해 주거나 또는 그걸 평준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가 끝나고 나서 개인별로 내가 왜 거기에 발령이 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조직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적용 사례로는 금융권의 K은행에서는 업계 최초로 실제 정기인사 전환 배치에서 AI를 적용을 했고요. H유통사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노조나 직원들로부터 공정 투명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전환 배치 시스템의 간단한 서머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환 배치 계획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가 인사 기준이 매년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 분들이 이제 굉장히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어떤 기준으로 하시지 않고 항상 개선된, 변경된 인사 기준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환 대상자가 많고 그렇긴 하지만 직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주요 직무에 대한 불균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다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필요한 PM급 인력이 부족한 거랑 비슷한 현상이 모든 회사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사 제약들을 모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전환 배치 시스템을 소개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해가 없는데 어떻게 시스템이 존재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수학 전공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 그래서 어떤 해도 사실 해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문제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인사기준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 기반의 제약을 관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최적화 결과를 수행을 해서 해가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적화의 해가 계획의 결과가 담당자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개인별 맞춤형 직무 추천에 대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인사 발령지를 만들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솔루션을 완성해서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인공지능 전환 배치 시스템을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면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워킹맘인 차장 A씨는 그동안은 이제 1시간 넘게 그 영업점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AI가 40분 안에 있는 영업점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원하는 영업점에 배치돼 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최적 직무 추천이라고 하는 직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원하던 직무로 배치된 K씨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의 담당자
인사로부터 직접 들은 건데, 공정성과 투명성의 강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MZ 세대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인사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필수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점에 대한 어떤 업무 효율 또는 업무에 대한 경쟁성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목적은 이제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직원 만족도, 그래서 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형태의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공지되고, 공지된 인사 기준에 의해서 AI 시스템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 공정하다라고 하는 걸 담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번역에 특화되어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분권화가 가능한 형태의 시나리오, 리비전, 지역의 분권화가 가능한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의 어떤 그 데이터 모델 구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의 팔로시를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적용되도록 그렇게 솔루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이제 몇 가지 그 모듈들을 보면은, 그 데이터셋 매니저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 정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정보,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어떤 역량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인사 시스템으로부터 인터페이스 되기도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랍에 있는 데이터를 위해 올려서 또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인사를 하는데 또는 어떤 그 최적 인재를 어떤 추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약 고려사항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고려사항들을 어떤 인사 기준의 변경, 그다음에 데이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최적 인재 또는 최적 직무를 추천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형태들의 ML 로봇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최적 인력 배치를 하는 TP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전환 배치 최적화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서 금융이나 유통, 공공, 그리고 요새는 이제 건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그 시스템의 간략한 소개를, 기능 소개를 조금 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그 요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금융이나 유통이나 공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적 직무 또는 최적 인재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크게는 세 가지 파트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역량, 직무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그리고 현재 평가라든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개인의 그 호플리, 그러니까 원하고 있는 어떤 그 직무라든지 또는 작업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이제 교육이나 연수 데이터들, 이런 크게 과거, 현재, 미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최적의 이제 최적의 장소나 인재를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배치 시스템의 업무를 이제 간략하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업장이나 직원 정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한 효율적인 어떤 그 팔러시를 정하고, 그리고 최적 인재, 그러니까 부족한 곳에 어떤 사람들을 추가로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인재를 추천하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소에 어떤 인재가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한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배치가 되고 나면 결과로는 이제 그 정기인사 배치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매뉴얼리 관리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배치가 됐는데 왜 됐는지에 대한 사유들을 각 개인별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전원 배치 시스템에 이제 가장 큰 그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기초 정보에 조직하고 직원 정보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는 기존의 HR 시스템으로부터 인터페이스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로컬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업로드 형식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팔러시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팔러시들을 바꿔가지고 어떤 형태의 인사 발령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목적을 가지고 시나리오 리비전을 만들고 서로 결과를 비교 검토한 후에 최종 가장 적합한 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 제약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은 많은 그런 인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담당자의 의견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외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스템에 올라가면서 여러 담당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준화하고 그런 표준화된 정보들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킴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만족도와 사업소의 업무력을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약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 제약이 있고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감점 형태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감점과 가점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변화시킴으로 해서 결과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겠고 감점 매트릭스를 통해서 직무별로 어떻게 호환 가능한지에 대한 크기도 우리가 변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준 정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조직에 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 계획에 적용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인사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걸 최적 직무 추천을 하긴 하지만 그런 최적 직무를 추천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실제로 셀렉트해서 직무를 변경할 것인지 조직에 대한 TO는 실제로 이게 감소 추세인지 증가 추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통한 최적 인재 추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데이터, 현재 데이터, 미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또는 반대로 현재 이 사람이 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직무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참조해서 해당하는 직원의 또는 해당하는 조직에 그 적합한 그 인재들의 TO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환 배치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치를 한 후에 되어 있는 상황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배치된 후에 어떤 그 전체적인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크라이테리어들, 제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얼마나 그 매치가 되고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을 때의 원인 분석 정보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고 수정할 수 있게끔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후에
어떤 사람이 어느 조직에 어떤 직무를 맡게 됐고, 라고 하는 정보들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작업 에디팅이 되도록 또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작업 변경이 됐을 때는 그 위에 있는 그 오너들의 어떤 그 오너들에 대한 액셉턴스를 받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수작업 변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에 대한 시스템 모니터링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K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율이 실제로 이동 배치의 KPI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율이 한 93에서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수행 후에 제약 정보가 어느 정도 위배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전환 배치가 끝나고 나면 누구를 대신해서 이 직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릴레이 정보가 시스템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전환 배치 시스템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들에 대한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파고에서도 보았듯이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왜 그렇게 났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사람의 그 브레인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우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왜 이 사람이 여기를 배치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체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또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한 번 더 최적화 문제를 풀모로 해가지고 결과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그 개인별로 현재는 어느 곳에 있는데 어느 곳에 배치가 됐고, 배치가 된 이유는 이런 사유로 의해서 배치가 됐다. 이렇게 그 인사 배치가 났을 때 바로 인사 그 발령이 나는 즉시 이메일을 통해서 담당 대상자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이 노조로부터도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인사가 만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고 사람을 매니지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이 일이 사실은 저희가 기업을 또는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알고리즘 만들고 솔루션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저는 이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세 개 주제로 시간이 다 끝나버렸는데, 예, 하여튼 같이 있는 우리 박성진 그 이사님하고 뭐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세션을 넣은 건데, 스펠릭스가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패키지화된 솔루션이 따로 이렇게 있는 줄 몰랐는데, 하여튼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이걸 그 외부에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면 어디에 적용하는지 아주 명확한 이게 포인트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세션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아담리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마 이걸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기회가 되는 분들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박상무님한테 연락을 하는 걸로. 저도 기회를 발굴하는 걸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상규 대표님 얘기하셨던 설명하셨던 부분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